혹시 스위스가 처음이라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일단 교통이 편하다는 인터라켄의 숙소부터 잡고 비싼 교통패스도 미리 사고 융프라우요와 피르스트, 체르마트까지 날짜별로 꽉 채워두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준비가 끝난 것 같지만 막상 가면 산 정상은 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패스를 샀는데도 추가 요금이 생기고 체르마트를 당일치기 하다가 이동만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두 아이와 첫 스위스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복잡했던 것은 교통패스였고 가장 걱정했던 것은 비싼 물가였어요. 그런데 스위스만 10박 11일 동안 여행을 해보니 여행 만족도를 더 크게 좌우한 것은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숙소 거점과 날씨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첫 스위스 여행에서 지역과 숙소, 교통패스, 산악 일정을 어떤 순서로 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터라켄과 그린델발트 중 어디에 머물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실제로 그린델발트에서 7박 해본 경험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행 전 여러분 대신 걱정하고 고민하는 출국 체크 시작할게요. 스위스 여행을 준비하면 교통패스부터 알아보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패스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보고 싶은 풍경이에요. 스위스는 지도상으로 가까워 보여도 산악 지역까지 이동하려면 환승이 생기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도 필요해요. 먼저 가장 보고 싶은 풍경 한두 곳을 정해보고 그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숙박 지역을 선택해보세요. 지역과 동선이 정해진 다음에야 어떤 교통패스가 유리한지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박 11일 동안 베른 1박, 그린델발트 7박, 루체른 2박으로 여행했어요. 특히 그린델발트에 7박하면서 숙소를 계속 옮기지 않고 융프라우 지역과 인터라켄, 이제발트, 슈피츠, 체르마트 등을 당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거점은 단순히 교통이 가장 편한 도시를 선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오래 보고 싶은 지역과 내가 여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인터라켄은 교통과 상업시설이 편리해서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일정이 짧은 여행자에게 유리해요. 융프라우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함께 둘러볼 예정이고 숙소보다 이동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면 인터라켄이 효율적인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린델발트는 숙소에 머무는 시간까지 알프스 여행의 일부로 느끼고 싶은 분에게 잘 맞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아이거 북벽이 보이고 일정을 마친 뒤에도 알프스 마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숙소에 머무는 시간까지 여행처럼 느껴졌어요. 여러 지역을 짧게 둘러보며 이동 편의성을 우선한다면 인터라켄, 융프라우 지역에 오래 머물며 풍경을 충분히 즐기고 싶다면 그린델발트를 먼저 비교해보세요. 숙소를 한 번 더 옮긴다는 것은 기차를 한 번 더 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짐을 다시 싸고 역까지 캐리어를 끌고 환승한 뒤 다시 숙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모두 따라붙어요. 특히 가족여행은 캐리어가 크고 무거워져 이 피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여러 번 하면서 캐리어의 바퀴와 손잡이, 수납을 왜 중요하게 보게 됐는지는 별도 영상에 정리해두었으니 짐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린델발트 숙소 사진을 보면 가장 먼저 멋진 전망이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지도상으로 역과 가까워 보여도 가파른 언덕이나 계단이 있으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약 전에는 구글 지도에서 거리만 보지 말고 로드뷰와 실제 후기를 통해 언덕이나 계단이 얼만큼 있는지, 도로와 공사 소음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저희 숙소는 기차역과 쿤마트가 가까우면서도 창문으로 아이거 북벽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숙소에서 쉬는 동안 잠깐 장을 보러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위치가 편리했습니다. 그린델발트 숙소를 찾다 보면 한국 여행자들에게 잘 알려진 앨리스 할머니 댁도 자주 보이는데요. 현재 운영 여부와 예약 방법은 여행 시점의 최신 정보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세요. 첫 여행이나 가족 여행이라면 숙소를 고를 때 역과 마트까지의 거리, 실제 경사, 취사 가능 여부 이 네 가지를 전망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스 여행에서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교통패스죠. 스위스 트래블 패스와 하프페어 카드, 융프라우 지역 패스 등 종류가 많다 보니 패스부터 정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숙박 지역과 이동 구간, 산악 관광지를 정하고 각 구간의 정상 요금을 계산한 뒤 패스 가격과 비교해 보셔야 해요. 아이와 함께 간다면 어린이 무료 또는 할인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패스 종류에 따라 별도의 승차권 없이 바로 탈 수 있는 구간도 있어서 이동이 훨씬 편리합니다. 하지만 패스 하나로 모든 산악 열차와 케이블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융프라우요처럼 추가 요금이나 시기별 별도 조건이 적용되는 구간도 있으니 적용 범위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융프라우와 융프라우요를 헷갈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융프라우는 해발 4158m의 산이고 관광객이 산악 열차를 타고 방문하는 곳은 융프라우 정상이 아니라 해발 3454m의 융프라우요입니다. 그린델발트와 라우타브루넨, 뱅엔 등을 포함한 주변 일대를 말할 때는 융프라우 지역이라고 표현해요. 패스의 가격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여행자의 조합을 그대로 따라 사기보다 자신의 여행 날짜와 동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열차를 이용할 땐 SBB 모바일 앱도 꼭 미리 설치해두세요. 출발 시각과 환승역, 플랫폼, 지연이나 운행 변경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처음 이용해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저희처럼 주
주요 도시와 융프라우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기차만으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었어요. 기차와 렌터카 중 무엇이 무조건 좋다기보다 가려는 지역과 숙소 위치를 먼저 정한 뒤 이동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위스 여행에서는 도시보다 날씨가 더 큰 변수입니다. 평지에서는 맑아 보여도 산 정상은 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아침에는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융프라우요나 피르스트처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정은 출국 전에 날짜까지 완전히 고정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저희도 가고 싶은 장소는 미리 정했지만 어느 날 갈지는 현지에서 날씨를 확인한 뒤 결정했어요. 덕분에 날씨가 좋은 날 융프라우요와 체르마트 일정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좋을 때 갈 산악 일정 A안과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갈 수 있는 B안을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는 계절별 점검과 운유 기간이 있고 강풍이나 현지 상황에 따라 운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날 예보만 믿지 말고 당일 아침 공식 홈페이지의 운행 정보와 실시간 웹캠까지 확인해보세요. 스위스처럼 준비할 것이 많은 여행지를 처음 가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으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스위스 여행의 기본 준비 순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행해보니 만족도를 높여줬던 3가지 실전 준비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 오는 날을 위한 플랜 B였어요. 단순히 하루를 비워두기보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일정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좋아요. 박물관이나 도시 구경, 유람선처럼 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일정을 준비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실내 수영장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가 오던 날 숙소 앞 커뮤니티 수영장에 갔는데요. 유명한 관광지를 보지 못해 아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아직도 그 수영장을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장소 중 하나로 기억합니다. 가족여행은 어른이 보고 싶은 장소만 채우기보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하루를 함께 넣었을 때 전체 여행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스위스는 유럽에 있지만 유로가 아니라 스위스 프랑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관광지에서는 유로로 결제할 수 있어도 거스름 또는 프랑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여행 예산은 처음부터 프랑 기준으로 잡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액의 프랑 현금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외식비뿐 아니라 숙박비와 산악열차 비용도 상당히 높죠. 쿠비나 미그로 같은 마트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취사 가능한 숙소와 마트 위치를 예약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저희는 그린델바트에서 7박 하면서 거의 매일 쿤마트를 이용했는데요. 점심은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산이나 호수에서 피크닉처럼 먹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식비를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좋았지만 산악 관광 중 식당을 찾고 기다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편리했어요. 그렇다고 모든 식사를 아끼는 방식을 권하는 게 아니라 마트와 취사로 기본 비용을 줄이고 먹어보고 싶었던 현지 음식이나 정말 하고 싶은 경험에는 비용을 쓰는 방식이 저희에게는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스위스는 같은 날에도 평지와 산 정상의 체감 온도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얇은 옷만 준비하기보다 반팔 위에 얇은 겉옷과 바람막이를 걸쳐 입을 수 있도록 꼭 준비하셔야 해요. 비와 바람에 대비할 수 있는 가벼운 방수 재킷도 유용하고요. 특히 융프라우 요흐는 해발 3,454m로 평소 건강한 사람도 숨이 차거나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도착하자마자 뛰거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의 상태를 살펴보셔야 해요. 수분도 평소처럼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고산병 약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는 현지 약국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도시와 전망대 위주로 여행한다면 편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로도 다닐 수 있지만 하이킹 일정이 있다면 코스 난이도에 맞는 트레킹화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해요. 저희 일정 안에서는 운동화로도 편하게 다닐 수 있었어요. 혹시 여름에 아이들과 여행한다면 수영복도 꼭 챙겨보세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플랜 B로 활용할 수 있고 스위스에서는 호수에서 수영이 가능하며 수영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 여행을 처음 준비한다면 이 순서만 기억해보세요. 첫째, 가장 보고 싶은 풍경을 정하고 둘째, 숙박 거점을 정해 이동 횟수를 줄이고 셋째, 역과 마트까지의 거리, 실제 경사와 취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숙소를 고른 뒤 넷째, 완성된 동선을 기준으로 교통 패스를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산악 일정은 장소만 정해두고 날짜는 현지 날씨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여행 전에는 교통 패스가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10박 11일을 여행해보니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한 것은 그린델발트에 오래 머물렀던 숙소 선택과 날씨에 따라 움직일 수 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선택은 체르마트를 당일치기로 다녀온 것이었어요. 당일치기로만 가기에는 마을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간다면 숙소 이동을 적게 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체르마트에서는 적어도 1박 이상 머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위스 여행을 준비하면서 지역과 숙소, 교통패스, 날씨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렵고 헷갈리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반영하겠습니다. 출국 전에 출국 체크 꼭 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